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시작되는 고요한 도심의 아침. 하지만 그 평화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 그리고 영웅이라 불리기를 거부한 한 남자의 고독한 질주. 오늘 우리가 다시 마주할 영화는 단순한 히어로물을 넘어 현대 영화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된 작품,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입니다. 개봉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영화를 액션 스릴러의 정점이라 부르는지 그 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08년 여름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의 분위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전작 배트맨 비긴즈로 화려하게 부활한 배트맨 시리즈의 후속작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세상을 떠난 히스 레저가 남긴 마지막 불꽃이라는 소식은 전 세계 영화 팬들을 비장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개봉 직후 다크나이트는 평단과 관객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영화를 넘어 한 시대의 공포와 철학을 액션이라는 그릇에 담아낸 마스터피스였기 때문이죠.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은 물론 슈퍼히어로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흐름까지 바꿔버린 이 작품의 위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단연 배우들의 연기 대결입니다. 먼저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브루스 웨인, 즉 배트맨입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지만 대중에게는 범죄자로 낙인 찍혀야 하는 고독한 영웅의 내면을 완벽하게 소환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고뇌와 피로감은 영화 내내 묵직한 무게감을 더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악역이라 불리는 히스 레저의 조커가 있습니다. 조커는 돈도 권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세상이 질서를 잃고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히스 레저의 조커는 등장이 곧 공포였고 그의 모든 대사는 관객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검사에서 비극적인 괴물로 변해가는 하비덴트 역의 에런 에카트까지 이 세 인물의 삼각 구도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영화의 배경인 고담시는 이제 막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배트맨과 고든 경사,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 하비덴트라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이 도시의 희망으로 떠오르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질서를 비웃듯 조커라는 전대미문의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존의 범죄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논리도 없고 자비도 없으며 인간의 선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조커는 고담의 영웅들을 한 명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비덴트를 타락시키고 배트맨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를 던지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어버리죠. 영화는 시종일관 관객에게 묻습니다.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다크나이트가 다른 액션 영화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리얼리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CG를 최소화하고 실사 촬영을 고집하기로 유명하죠. 영화 초반의 은행 강도 장면이나 홍콩 건물 투입 장면, 그리고 전설적인 병원 폭파 장면까지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그 생생한 타격감과 파괴력은 실제 촬영해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한복판에서 수직으로 뒤집히는 장면은 CG 없이 실제로 거대한 와이어를 이용해 촬영한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연출은 조커라는 비현실적인 악당이 우리 곁에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은 섬뜩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이 영화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화이트 나이트라 불리던 하비덴트가 투페이스로 타락해가는 과정은 가장 선한 인간도 환경과 슬픔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치입니다. 조커는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은 결국 추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영화는 동시에 배가 폭발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기폭 장치를 던져버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신랄 같은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철학적 고찰이 화려한 액션과 맞물려 다크나이트를 불멸의 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역시 영화만큼이나 드라마틱합니다. 히스 레저는 조커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호텔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조커의 일기를 썼다고 하죠. 그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혀를 낼름거리는 습관, 독특한 걸음걸이는
모두 그 치열한 고찰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히스레저가 조커 분장을 하고 나타나면 동료 배우들조차 공포를 느껴 대사를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한 병원 폭파 장면에서 폭파 스위치가 잠시 작동하지 않았을 때에도 히스레저가 당황하지 않고 조커답게 스위치를 연신 누르며 애드리브를 이어간 장면은 그의 천재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로 남았습니다. 음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거장 한스 짐머가 만들어낸 조커의 테마곡은 단 한음의 불협화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조커라는 인물이 가진 불안정함과 광기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죠. 영화 내내 깔리는 묵직하고 긴박한 사운드 트랙은 관객의 심박수를 조절하며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크나이트는 결국 우리에게 영웅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배트맨은 도시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둡니다. 영웅으로 죽거나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 악당이 된 자신을 보게 되거나 라는 대사처럼 그는 고담이 필요로 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 기꺼이 범죄자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쫓고 쫓기는 관계를 넘어 배트맨과 조커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조커가 배트맨에게 말했던 넌 날 완성시켜 라는 대사가 섬뜩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감상해볼 시간입니다. 28년 전 더 다크나이트는 우리 가슴속에 묵직한 질문과 잊지 못할 전율을 남긴 영화입니다. 명작은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가 더해질 뿐이죠. 오늘 밤 고담시의 어두운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조커의 웃음소리와 배트맨의 고독한 바이크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크나이트 최고의 명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